네, 그럼 시간이 됐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아두이노 푸시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LED를 켜고 끄는 제한하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동작하는 게 누르는 동안에만 뭔가 액션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푸시 버튼 누르는 동안에만 LED가 켜 있다든지 손을 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스위치는 토글 스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 형광등 같은 거를 켜고 끌 때에는 한번 켜거나 한번 끄면 그 상태를 유지하죠. 근데 푸시 버튼은 누르는 동안에만 그 상태를 유지하는 버튼을 푸시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푸시 버튼은 양쪽에 보시면 이제 단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터미널 1B, 그 다음에 터미널 2B, 그 다음에 터미널 1A, 터미널 2A 이런 식으로 단자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면 뭐 1A하고 1B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B하고 2A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지만 실제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정사각형 같거든요. 차이가 1mm나 2m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테스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시뮬레이터에서도 쭉 구성요소, 기본 구성요소의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멀티미터라는 그런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이 멀티미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멀티미터에는 A는 이제 전류고요. 그 다음에 V는 전압, 그리고 R은 저항. 이 세 가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항으로 이렇게 측정해야 되는데 일단 이 화면이 잠깐 다시 한번 화면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 축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화면을 축소를 하고 전압을 저항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1B하고 2B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양쪽을 이렇게 선을 두 개를 연결해서 저항으로 바꿨죠. 멀티미터를 저항으로 바꾸고 실행을 해보면 수치가 표시가 됩니다. 메가옴은 굉장히 큰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2B가 아니라 1A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1A에다 연결을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옴이 나오죠. 0옴은 저항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낮다는 의미는 서로 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B하고 1A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로 세로로 구분하기보다는 대각선으로는 항상 떨어져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2A하고 1B 단자를 확인해 보면 메가옴으로 표시되니까 두 개의 그 단자가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반대쪽 대각선으로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2B하고 1A 이렇게 연결을 해도 메가옴이니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푸시 버튼으로 이제 LED를 제어를 해볼게요. 다 지우고 회로를 먼저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가져와야 되고요. 90도 회전하고 브레드보드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90도 회전을 하고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LED를 하나 배치를 하고요. 저항도 220옴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단위 주의하셔야 되고요. 옴으로. 그 다음에 5V 전원과
단축키로 빨간색 단축키 2번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전원 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라운드는 단축키 1번으로 검은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의 캐소드, 즉 음극은 여기 그라운드에 연결하시고요. 애노드 쪽은 저항을 거쳐서 8번 핀에 연결을 해볼게요. 선을 구부리실 때는 애초에 선을 이렇게 구부리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미 만약에 선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상태,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을 이용해 가지고도 이렇게 구부리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을 이렇게 가져오면 1B, 1A가 있죠. 두 개가 지금 서로 1A, 1B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명확하게 하려면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러면 1A하고 1B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브레드보드 상에 완전히 떨어지게끔 표시를 할 수가 있죠. 누른 상태에서 이 1A하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는. 그리고 전원을 먼저 연결하시고요. 한쪽에 푸시 버튼의 한쪽은 전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저항을 10kΩ 정도 사용하셔가지고 연결하시고 반대쪽을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푸시 버튼을 이제 누르기 전에는 연결이 안 돼 있죠. 아두이노 보드랑은.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에서 지금 푸시 버튼을 누를 때와 누르지 않을 때를 구분하기 위해서 입력 핀 하나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핀을 7번 핀에다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르기 전에는 7번 핀이 저항을 거쳐서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0V, 즉 로우 신호를 인식할 거고요. 누르게 되면 전원에서 그라운드로 전류가 쭉 흐르기 때문에 그때는 5V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를 구성하셨으면 스케치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텍스트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핀 모드는 디지털 핀을 입력으로 쓸지 출력으로 쓸지 결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8번 핀이 출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을 출력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7번 핀은 입력을 사용을 하죠. 디지털 입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핀 모드를 7번의 인풋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루프 함수에서는 버튼이 눌렸는지 떼어졌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read value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값을 쓰는 함수는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디지털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신호를 읽는 함수는 디지털 read 함수죠. read 함수로 지금 보면 7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신호를 읽을 거예요. 그러면 핀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7번 핀. 그래서 read value가 if 조건문을 이용해서 read value가 하이 신호이면, 즉 비교를 할 때는 equal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치환의 의미를 갖습니다. 치환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디지털 리드 함수에서 읽은 값을 리드 밸류에다가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 있을 때는 치환이고요. 두 개 있을 때는 비교예요, 비교. 그래서 리드 밸류가 하이 신호이면, 하이 신호이면 그때는 LED를 켜게끔 만들면 되겠죠. 키는 거는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8번 핀에 하이 신호를 전달하면 8번 핀에 하이 신호가 되고, 그러면 LED의 에노드가 하이가 되겠죠. 5V가 되고,
캐소드는 그라운드니까 0V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압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LED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 신호가 아니면 로우 신호겠죠. 그렇게 되면 디지털 신호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하이 아니면 로우기 때문에 if 조건문에서 하이 신호인 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else라고 하면 하이가 아닌 신호예요. 즉 로우 신호죠. 로우 신호일 때는 디지털 라이트 함수로 8번이죠. 8번에 로우로 하게 되면 이때는 8번이 로우면 LED의 에노드가 0V가 되고요. 캐소드도 0V가 되기 때문에 전압차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렇게 되면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서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고 손을 떼면 꺼지는 거예요. 누를 때 켜지고 떼면 꺼지고 누를 때 켜지고 꺼지고. 근데 이 상태를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하려면 스타트 시리가 이제 실행이 되네요. 채팅창을 보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도 켜고 있는데 시리얼 모니터를 하면 시리가 이제 켜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리얼 비긴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여기서 9600은 초당 9600 비트를 전송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값을 출력을 할 때는 serial.println 또는 prin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ln과 print의 차이점은 print는 한 줄로 쭉 이어서 출력이 되는 반면 ln을 하시면 한 줄 한 줄 띄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될 값을 read value를 출력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한번 print 함수하고 println 함수를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쭉 출력이 되죠. println인 경우에는 0이 이렇게 아래로 한 줄 줄바꿈이 됐기 때문에 계속 아래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1이 되고 다시 떼면 0이 됩니다. 근데 print 함수를 써볼까요? 이렇게 print를 쓰면 이제 가로로 출력이 되죠. 쭉 출력이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눌러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rintln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하셔야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지연 시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누르면 바로 1이 출력이 된 게 아니라 약간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이유는 루프 함수가 워낙 빠르게 동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빠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이때 딜레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한 100ms 정도 딜레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그때는 조금 더 빨라집니다. 스타트 시뮬레이션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1이 출력이 되죠. 떼면 바로 0이고요. 너무 빨리 실행이 되다 보니까 사용자 입력을 받기 전에 그 전에 처리해야 될 작업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연 함수를 딜레이 함수를 주게 되면 그러면 좀 더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푸시 버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디버깅 할 때 직렬 모니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딜레이 함수를 줘서 좀 더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는 좀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작업량으로 봤을 때는 딜레이 함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빨리 동작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누르는 동안 우리는 바로 반응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책에는 아마 딜레이 함수가 없는 코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추가를 하시면 좀 더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코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플로팅 현상과 그 플로팅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풀업, 풀다운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뭐 잠깐 뭐 20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